경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쳐다봐서 때렸다. 좀 전에 그 소영선 PD가 전해준 뉴스 속에 내 눈 가지고 내가 쳐다보는데도 상대가 때리니 이거 참. 아이고, 숭실대학교 온기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이거 전화로 방송하니까 쳐다볼 일은 없는데 네. 참 걱정해요. 증시 투자자들 상당히 화랑에 기뻐할 텐데 네. 증권회사에서 빌리는 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려해야 될 대목 아닌가요? 네, 사실 뭐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좀 뒤늦게 이제 그 증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지난 15일 그 증권사의 신용융자의 규모가 7조 75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과거에 가장 많았던 2007년 6월에 7조 105억 원을 넘어선 그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올 초에 5조 원대에서 지금 넉 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지금 늘어난 이런 규모인데, 네. 역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난 17일에 2143으로 이제 마감을 해서 네. 사상 최고치가 이제 2228이었는데 네네. 그리고 한 85포인트 정도 남겨놨거든요. 네.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7년여 만에 지금 700선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는 증시에 조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봐야 되겠다 해서 네. 빚을 내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가 경제 면들을 보면 계속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네. 그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산다. 네. 이거 화랑이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네. 봐야 될까? 과거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시점을 넘었으면은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제 증시의 화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네. 근데 주식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조금 이제 뒤늦게 이제 편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빠져나가면 이게 이제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이때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타이밍을 놓쳐서 네. 뒤늦게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또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팔다 보면 네. 여기서 이제 주식 평가손이 발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 그런 네. 투자가들은 융자금 갚기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깡통계좌라는 게 많이 네. 그런 말이 유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빚을 내서 투자했던 그 개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제 아무런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하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나라만 올라간 건 아니고, 네. 세계 모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제 주요국들이 다 이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뒤늦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지금쯤은 투자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지만 네. 어느 정도 넘었으면 사실 세계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사실 네. 이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네네. 이제 그런 변수들은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라든지 미국의 금리 향방이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유럽 그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게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실물 경제는 좋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출이 상당히 4% 정도 줄었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은행도 낮췄지만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크게 보면 어느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보면 어떤 그 수레바퀴 양 바퀴를 이렇게 우리가 수레 양 바퀴를 비유한다면 한 바퀴는 이제 실물 경제가 있고 또 다른 바퀴는 이제 금융 경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실물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통화량 돈보다도
금융 쪽에서 이 풀어지는 돈들, 쏟아지는 돈들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이렇게 지금 상태가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그보다 더 많은 돈들이 풀리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실물 경제 거래 쪽으로 이게 몰리는 게 아니고 네. 증시라도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증시가 좀 과잉되는 그러니까 과열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네.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 시장 활황과 더불어서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기를 내다보는데 하나의 선행 지표의 하나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선행지수가 몇 개월째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 뭐 하반기쯤에서는 경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부도 이렇게 낙관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네. 그 믿는 게 이제 바로 이러한 그 자산 가격의 상승 이렇게 이제 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뭐 물론 많이 눈에 띄게 높아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락세는 멈추고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그게 마이너스의 어떤 자산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면은 네.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이런 거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고 이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증시에서도 이제 이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증시에서 이제 좀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이걸 네. 소비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수가 좀 촉진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일단은 긍정적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실물 경제와 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기 회복을 너무 낙관하기는 네.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뭐 남성복 매출이 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뉴스도 네. 있는데 백화점에서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이제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좀 이득이 생기게 되면 네. 이거를 이제 근로소득 뭐 100만 원 하고 만약에 네. 그 100만 원 번 거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 번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주식 투자해서 100만 원 번 걸 좀 쓰기가 쉽죠. 공돈인 것 같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자산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익이 나면 이걸 가지고 주로 소비재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남성들 중장년 그 네. 남성들이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번 돈을 뭐 양복을 사고 뭐 네. 골프채를 사고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예. 실제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온김 교수가 양복 사셨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안 샀습니다. 못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